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이데일리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데일리맵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상승 예상 섹터는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네, 한국판 뉴딜 정책 수혜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자, 한국판 뉴딜, 정책 테마에 좀 관심을 기울일 때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특히 네네. 이제 일자리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일자리 관련주라는 게 이게 구인 구직 정보 제공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그런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전자와 후자 모두 다 수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는 우선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부분을 먼저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그 한국판 뉴딜 관련된 구체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제 양대 축으로 시행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시장을 선도하고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동안 크게 움직이지 못했던 수혜주 중에 하나가 일자리 관련주라고 보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를 봐야 될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 당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앞으로 꾸준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이 한국판 뉴딜에 투입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약 19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주로 이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라든지 노동력 낭비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뉴딜 정책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정책은 그 공공보다는 민간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민간 사설, 구인, 구직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청년 실업률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청년 실업률이 10년 내 최고치를 좀 기록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청년 실업률이 1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이제 실업자라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업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채용을 미루거나 사실상 멈춘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직장을 찾으려는 이런 취업 준비생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좀 직면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분기에 쉬었음 인구가 20, 30대에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장기화가 사실상 불가피하죠. 최근에 백신이 나온다, 항체가 나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실제로 모두에게 처방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연말까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최근 1년간 실직자 중에 40%가 비교적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는 직장인인 상용직 근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직, 아르바이트 이런 쪽에만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규직에도 생각보다 많은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속 연수가 길죠. 5년에서 10년 그 이상까지도 되기 때문에 이제 한번 구조조정이 됐을 때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정부가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고요. 관련된 테마가 이제 그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그다음에 5G 관련주 이런 쪽으로 이제 돌다가 일자리 관련주에도 좀 유입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참 심각해 보이는데 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에서 일자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결국은 거기에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원들이 결국은 그 사이에서 일자리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나 혹은 일자리를 인해서 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또 하락이 예상되는 피해야 할 섹터를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찍은 하락 예상 섹터는 남북 경협주입니다. 북미 관계 불확실성 여전 코멘트 해주셨군요. 자, 현재 남북 관계나 또 북미 관계를 봤을 때 남북 경협에 대해서 뭔가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협주가 가려면 경협사업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 아니면 한국과 북한의 관계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좀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북한이 이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불만들을 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 100% 차단시키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당분간은 이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일단은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8월 달이죠. 다음 달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소라든지 연기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 봤을 때도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진행이 된다면 북한의 이제 소규모의 도발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주 초에 이제 공개 행보에 좀 나섰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군수생산 계획과 전쟁 억제력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핵무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언급에 대한 수위가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보호, 우리는 자주 국방으로 강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제 그 미국과는 약간 거리를 두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당분간은 이제 접촉,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제 접촉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올해 12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것도 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자의 지지율 격차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0%포인트 이상까지 벌어졌어요.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지지율까지 벌어졌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대응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쪽에 비난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는 마스크를 직접 쓰고 등장하기도 하면서 약간 여론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경협주의 문제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북한은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대북 관련된 합의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또 다른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굳이 트럼프 대통령과 빠르게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선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그때 가서 협의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의 공식적인 합의는 내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경협주의 기대감을 꺾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실속이 없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비핵화가 전제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의 행보를 보면 빠른 시일 내로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만큼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낮춰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의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봤을 때 또 미국 대선 전망을 봤을 때 역시 남북 경협주는 좀 몇 가지 리스크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살짝 궁금한 게 이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남북 경협주와 그 뒷면에는 또 방산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런 리스크가 있다면 방산주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방산주도 조금 거리를 둬야 될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산주도 사실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북한이 굉장히 강경한 대응으로 뭔가 도발을 계속하거나 이런 식으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실 관계 악화가 아니라 정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질 부분도 없지만 그렇다고 크게 악화될 부분도 없다라고 한다면 경협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산주 이런 쪽에서도 모두 다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 테마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남북 경협주나 방산주나 모두 약간의 리스크들을 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 테마주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때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 종목 뭡니까? 네, 역시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 관련주에서 뽑아봤는데요. 네. 사람인 HR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이고요. 국내 취업 포털 사이트 명실상부한 1위 업체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구인구직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이동하기가 어렵다.
어렵고 기업 자체적으로도 화상으로 이제 면접을 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부분에서 취업 플랫폼 시장 강자인 사람인 HR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실제로 트래픽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구직자 평가 도구인 사람인 퓨리볼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나 시험으로 정량화하기 어려운 AI 면접 시스템을 사람인이 이제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기업에서도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자를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대신 평가하고 정량화하고 이제 수치화해주는 작업들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인 HR이 이 AI 면접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련주로서의 수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천국제공항 온라인 채용관도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상주기업과 영종도 인근 소재기업 600개사가 입점해 있고요. 8개월 만에 11만 건의 이제 입사 지원을 성사시켰습니다. 갈수록 사람인과 대기업 간의 인크루트 관련된 그런 협업들 꾸준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람인 HR의 외형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 기대감만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꾸준하게 받쳐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 1,000억 정도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기준으로 현재 PER이 한 12배 수준입니다. 매년 이제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 이상씩 성장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 정책 모멘텀을 감안했을 때는 PER 12배는 충분히 저평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전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하락하던 주가를 돌려냈습니다. 하락 추세는 벗겨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소폭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죠. 외국인 수급도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어요. 그리고 간밤에 나스닥이 좀 밀렸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 약세 출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즘에 시장 패턴이 그래요. 갭 상승을 하게 되면은 조금 밀리고 갭 하락 을 하게 되면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증시가 밀렸을 때 그냥 상승폭이 가파라서 밀린 것 말고는 큰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나 종목이 밀렸다 출발해도 이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동사를 포함해서 종목들이 밀릴 때 오히려 좀 매수에 가담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9,500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저항대가 되는 가격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24,500원 정도까지 조금 여유 있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투자하실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국판 뉴딜 구체화 방안이 발표됐고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남북 경협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사람인 HR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